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해병대 이사단을 방문해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이 핵 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우리 군은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공개하고 기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함께 3가지 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량 응징 보복은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명확할 때 선제 타격한다는 점에선 킬체인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을 정점으로 한 북한군 지휘부를 직접 제거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공격하는 킬체인보다 훨씬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그렇다면 대량 응징 보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타격 목표는 김정은입니다. 미군이 지난 2011년 알카에다 척결을 위해 빈라덴을 사살한 것처럼 김정은을 제거함으로써 북한군의 도발 의지를 일거에 꺾겠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유사시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과 전용기, 전용 열차 등을 중심으로 한 수킬로미터 범위를 초토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현무3와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 등이 동원됩니다. 김정은이 지하시설로 은신하면 벙커를 뚫고 들어가 터지는 벙커버스터 GBU-28과 제2담 등으로 잡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지도에서 아예 드러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군 지휘부의 제거 여부 확인을 위해 특수부대도 투입됩니다. 군 당국은 특수전사령부 예하에 전담부대를 조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할 것입니다. 대량 응징 보복의 전제는 김정은 동선의 정밀 추적인 만큼 군은 감시 정찰에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늘은 여당 대표에게서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예정이 없이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북한 도발에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정치권과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핵무장론의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저도 이제 과감하게 저들은 이런 우리의 논의의 테이블에 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분출되는 핵무장론에 당 대표까지 힘을 실은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 23명이 참가하는 핵포럼도 내일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습니다. 독자 핵무기를 북한의 2배 이상 개발해야 한다. 최소한 2-3개월 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민간 북한 전문가 10여 명도 연구 모임을 만들어 자체 핵무장 방안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전문가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대북 협상력이 증대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핵무장론 등 대북 강경 대응 여론을 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장론에 대해 야권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핵무장론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만큼 늘 예외로 했던 대응책도 과감하게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는 겁니다. 북한의 저런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저런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조치들을. 김무성 전 대표와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와 독자적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핵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우리도 대등하게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정부까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해 왔는데 이번엔 집권 여당 대표가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조치들을 과감하게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꼭 한번 이렇게 공론화로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지금도 제 개인적인 소신은 아주 강합니다. 핵 무장론을 주장해온 원유철 의원은 내일 한민구 국방장관도 참석하는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 계획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도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핵 무장론은 반론에 부딪혀왔습니다. 자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하게 되면 수출이 경제의 근간인 한국으로선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당할 수 없어 비현실적이며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한반도 부근에 미군 전략 핵 폭격기와 핵 잠수함으로 이미 대응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별 소용없다는 듯 핵 개발과 전시성 사업에 몰두해왔습니다. 국제사회에 이렇게 큰 소리치는 지도부와 달리 정작 북한 주민들의 삶은 한 차례 홍수만으로도 무너질 만큼 절박합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촬영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노동자구 모습입니다. 주택 지붕이 폭삭 내려앉고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높은 지대인데도 이 정도로 침수된 건 당국이 둑정비는 제대로 하지 않고 주변 농사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민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두만강 쪽에 강냉이나 옥수수를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약해지는 상황이죠. 큰 물에 약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태풍 라이언록 때문에 함경북도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공식 발표만으로도 60명이 숨지고 25명이 행방불명됐으며 건물 파괴와 침수, 논밭 유실 피해가 극심합니다. 급기야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전체 당과 군, 인민이 나서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가 소용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200일 속도전의 상징, 려명거리 건설도 중단했습니다. 우리 당은 완공을 눈앞에 둔 려명거리 건설도 중지하고 여기에 집중하였던 일체 건설 역량과 설비 자재를 북부전선에 돌리는 조치부터 취하였다. 대형 재난의 와중에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복구 인력이 모자라 려명거리 공사 인력을 돌렸으면서도 인민을 위한 중대 결정이라며 김정은을 애민 지도자로 포장하는 건 잊지 않았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북한 주민은 핵이나 미사일을 헛것이라며 비판하는 등 실제 민심은 판이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직후 내외신 인터뷰에 동원된 주민들. 이구동성으로 핵실험 성공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100배, 1000배로 힘과 용기를 더해준 이 소식을 들으니 우리 자국의 전함과 위용에 대하여 궁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핵실험 직전 KBS 취재진과 통화한 북한 주민의 말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헛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탄 실험하고 소위 강맹성 로켓 발사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더 신랄합니다. 속이 충진 사람이 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상승 돈만 내는 그런 시간이라니. 특히 김일성, 김정일과 비교하는 대목에서는 경멸에 가까운 거친 표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변화하는 돈 내자는 돈.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개혁 개방을 언급하는 북한 주민. 그 생각이 개혁 개방이 이런 거니 그게 된다고 생각하나 지금처럼 그 채널을 하자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생은 외면한 채 핵 미사일 개발에만 혈안이 된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들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르면 내일 미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출동하고요. 핵 잠수함도 앞당겨 급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의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하나인 B-1B입니다. 미군의 유일한 초음속 핵 폭격기로 미국이 한반도 출격을 현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급파 시점은 이르면 내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사흘 만입니다. B1B는 마하 1.25로 비행하고 합동 정밀 직격탄과 핵탄두를 실은 유도폭탄 등을 56톤 정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B-52보다 무장력이 뛰어나고 스텔스인 B-2보다 속력이 빨라 괌 미군 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 억제 전력을 유사시에 최단시간 안에 투입한다는 한미 양국의 합의를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후에는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대량 정밀 타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를 급파함으로써 한반도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북한에게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일본에 주둔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핵잠수함 등을 다음 달 한반도 해역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 이전에 계획된 연합훈련 참가지만 한미 군당국은 대북 경고 차원에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 공격 징후가 보이면 북한 수뇌부의 거처를 선제 타격하는 작전 계획과 함께 강력한 대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